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군사 압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방침이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구체화되는 모습인데 관련 내용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번 안보에 관련돼서 조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UFG, 워게임이라 불리는 UFG에 대한 어떤 그 철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됐다는 그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도 UFG 어제 USC 국가안전보장회의 끝나고 나서 UFG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거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겠죠. 네. 긍정적인 측면은 아마도 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상당히 큰 그러한 선물을 북한에게 안겨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그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물론 전략자산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주한미군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이제 줬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제 비핵화 단계를 이행을 하느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주장했던 어떤 먼저 이제 선비핵화 후보상 여기서 이제 단계별 동시적 접근법으로 상당히 좀 옮겨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제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뭘 줄 것이냐 이런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기를 하는 그러한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것이 그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지속되는 한 중단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제 2020년까지는 제가 보기엔 중단될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너무 빨리 던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단계에 있어서 적어도 신고나 사찰 검증 2단계도 전혀 안 들어갔고 프론트 로딩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너무 오버해서 북한에게 좀 너무 자발적으로 먼저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가성을 고려해서 같이 좀 이렇게 시행한다든가 그런 건데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어느 한쪽에서 시작은 물건 터야 시작이 되니까 과정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시죠. 예, 말씀처럼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처음부터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일괄 타결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 치다가 저 막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합의문을 못 만든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한국 정부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뱉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수습 단계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선비핵화 후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선보상 후 비핵화로 이렇게 전략을 바꿈으로써 북한에게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중단했으니까 다음 조치. 왜냐하면은 지금 6월 12일 합의문 내용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로 해서 실무 협상을 이제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에게 이제 보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북한에게 보상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가두어 놓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대로 좀 충분히 뭔가 숙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또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었나요?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유인책으로서는 의의가 있지만 비용 때문에 그걸 중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비용 얘기를 왜 꺼냈는지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의 일간지에서는 트럼프 개인은 상당히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 그게 이제 뭐 그들의 안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비용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돈이 아까워서 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SMA 그 한미 간에 이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얘기를 한 건지 그 의도는 좀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으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한국의 완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하기 이전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의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제는 북한 위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와 안정을 위한 역할로서 어떤 주한미군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지 뭐 감축이다 철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본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거기서 처음 이유를 그렇게 그 비용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간에 나온 말이 결과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취임 일성을 외친 트럼프의 전략은 보통 이긴 게 아니었냐 한반도를 위한다기보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 기지를 폐쇄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벗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린 게 이게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약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북한이 그런 쪽으로 협상 전술을 바꿈으로 해서 가능하면 핵무기와 핵탄두, 이런 핵탄두와 핵물질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 예. ICBM의 일부를 갖다가 먼저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특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이전에 ICBM을 제공하고 제재를 해제받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과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취임 전, 그러니까 선거 유세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고 취임하고서도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 정책을 망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언론,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예상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을 차단해 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의 성격 변화라든가 그런 걸 제시함으로써 미국도 한반도에서 이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비핵화 부분에서 어떻게 북한을 견인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된다. 지금 과정을 보면 뭐 우리가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까지는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 미국이 만난 다음부터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미국과 사전에 정책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과정, 시간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 안전 보장도 한국과 미국이 먼저 논의해서 그 폭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칫 협상장에서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한국은 뒤늦게 통보만 받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외교 정책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거든요. 예. 어떤 전략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대북 정책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다 같이 쥐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도 이제 상당히 이념에 가득 찬 그러한 어떤 뭐랄까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러한 외교를 펼치는 분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의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이후에 미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미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최소한 22,000명이었나요? 한미가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 못한다. 하려면 의회를 거쳐라. 이러한 국방수권법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는 지금 아까 신범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이미 때가 빠르지가 않아요. 한미 동맹의 어떤 전환, 변환, 임무나 역할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